네, 저는 최고의 학습법을 알고 싶은 휴대인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학습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학습 능력을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학습법을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개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학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 학습하고 드루라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막 붙이는 것도 학습하고 홈캠이라고 화면 캡처 뜨는 것도 학습하고 온갖 잔기술들을 다 배워서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걸 학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미뤘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상경영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런 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써보니까 아르바이트는 구조상 정직원에 비해서 시킨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다가 결국은 컨텐츠를 가진다가 플랫폼까지 만지고 기술까지 가지는 게 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며칠 만에 다 배운 거예요. 잘하셨네요. 네. 또 같이 주세요. 네.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고 일단 그 다음에 사내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노트북 뭘 사면 좋을까요?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 어떻게 깔면 좋을까요? 써보니까 뭐가 좋으세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금방 배웠는데 팬친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전혀 못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2개씩 막 올리는데 온갖 효과를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네, 초보가 일주일에 2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보니까 진짜 빡세게 배우면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효율적으로 배우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모든 아니면 하루에 뭐 2-3시간씩 퇴근하고 배운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과외받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면 세워라 내워라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에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초반에 바보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리고 인풋 하자마자 아웃풋을 해야 저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배움과 동시에 바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극받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막 창의적으로 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저를 가르치고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지금까지 살면서 동호회나 살롱 같은 거에 가가지고 뭔가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걸 그래서 해왔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희 학습법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댄스를 배운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무술을 배운다든지 뭐 미식을 배운다든지 이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구나. 네, 저희 학습법을 생각해봤는데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두 분은 나만의 공부 습관, 학습법 이런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 유튜브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제 스스로 한 3회 정도 네. 유튜브 편집을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그 열정이 지속되지 못해. 네. 그럼 열정을 설계하시면 되잖아요, 시스템을. 글쎄, 그래야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주연 배우의 문제가 있더만. 우리 아들내미 하는 거 보니까 네. 도저히 나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진즉 깨닫고 네. 제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기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도저히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그러한 체험이 못해서. 반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 참고로 교수님 아드님은 와미남이라고 와인에 미친 남자 찾아보시면 예, 뉴욕에서 계속 와인 마시면서 예, 유튜브를 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그 이민영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가면 한다. 만약 돈 준다면 한다. 아, 돈을 받으면 한다고요? 네, 돈을 프로의식이 있네. 네. 그건 무조건 한다. 학습하라고 돈 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학습하라고 준 건 아닌데 일을 할 때 그게 필요하면 네, 그건 무조건 배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기술이면 빨리 배운다. 네, 그렇죠. 아하. 저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사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때 왜 그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이러한 호기심이 네. 그러한 관련 자료나 네. 구글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모으다가 보면은 어떤 흐름을 발견하게 됐을 적에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글로 쓰는 건데 결국은 그러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구나.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을 끌어올리고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네. 계속 학습을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예. 예. 탈무드에서는 학습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학습법은 뭔가 이 공부 잘하는 유대인들한테 학습법 꿀팁 이런 게 탈무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학습법은 이미 아무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없어요. 음. 반복입니다. 3R이라고 해요. 네네. 레피티션. 유대인의 학습법은 저거 같아요. 유대인의 학습법은 사실은 그들의 신앙하고 관계돼 있어요. 네네. 나는 유대교의 중요한 특징이 배움의 종교인데 그 배움의 종교가 탄생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했는데 그들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성전에 와서 1000가지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하는 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는 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가장 강한 거는 배움을 삶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배움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배움이라는 가치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는 게 페럴만이라는 수학자한테서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이 $100만 걸린 그 수학 전생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와서 상금 받아라고 그랬을 때 그걸 이 양반은 거부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부나 명예를 탐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은 배움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부나 명예를 주려는 행위조차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움을 잘못하면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배움이란 공부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돈 낸다고 배우면 안 되고 배움 자체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게 때까지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으로 돼 있어요. 네. 토라 공부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율법인데 어느 정도 중요한 율법이냐?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613개 중에서 그 토라를 공부하라 그 율법만 따로 떼내고 나머지 612개의 계명을 저울에 달아요. 삶 무게가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무게 같은 율법이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가 그 율법이 나머지 612개의 계명을 합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다카 계명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다카 계명,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라, 그 다음에 토라 공부. 이 3개는 하나같이 다 뭐의 중심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3개의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토라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안식일도 지키고 제다카도 하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했죠. 배움이 더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이렇게 했을 때 랍비들이 열심히 토론한 다음에 배움이 먼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움이 먼저이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실천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움이 그만큼 실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은 토라 공부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계속 토라 공부에서 가장 이제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반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 토라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네네네. 정말 기억하라가 자주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잊어먹거든요. 토론도 예를 들면 탈무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그 분야가 그거 가지고 또 토론할 수 있어요. 토론이 왜 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냐면 이게 기억에도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의력도 좋아지지만 기억하는데도 엄청 좋아요. 나중에는 저도 놀랐지만 어떤 짧은 글을 가지고 토론하면요 이게 하나하나 다 보게 되거든요. 일일이 그렇죠. 다 네.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암기돼요. 제가 암기하려고 막 몇 번 이룬 게 아닌데 네네. 어느 순간 암기하고 있어요. 엄청 주위에서 텍스트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거기에서 또 이야기도 나누니까 막 제가 이야기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기억하라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전 토라 때문에 그래요. 구전 토라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글자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탈무드 이전에는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 전체를 암기하는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탈무드 이전에는 구전율법을 암기하는 랍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다 보니 이제 10명의 순교자 랍비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랍비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그만큼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 하나 때문에 반복 학습이 계속해서 장려되는 거죠. 제가 탈무드에서는 학습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고 여쭤봤더니 기억하라 계속 나온다. 그리고 반복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기억력에 대한 꿀팁이 여기 탈무드에 나오나?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꿀팁 따로 없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질문과 토론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네. 반복을 통해서 기억이 너무 잘 된다. 네네. 예, 구전토라도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 네네. 자, 탈무드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하라. 학습법이 요 정도만 나오는 건데, 물론 핵심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되게 꿀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탈무드를 해석해서 우리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말 잘 학습을 하는 꿀팁 같은 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층 기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창세기 1장 1절 오늘 외우고 이튿날은 1장 1절, 1장 2절을 외워요. 아, 네네네. 동시에 외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전층 기억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리가 암기의 뇌로 바뀐대요. 근데 두뇌가 암기에 최적화되는 뇌로 바뀐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창세기가 뭐 50장까지 있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10장 암기할 때는 전체를 외울 때는 석 달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11장에서 20장을 외울 때는 그의 절반, 50장까지 외울 때는 훨씬 더 그 시간이 암기하는 시간이 짧아진대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냐면 몇 번만 읽으면 바로 암기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른대요. 대표님은 그런 경지에 이르셨나요? 한 번 더. 아니, 왜 외울 맨날 일이 공부하시, 없어서. 외울 외울 일이 일이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층 기억법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고된데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효과가 뇌를 이렇게 완전히 기억하는 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방법은 기억하라는 것보다는 흥미를 계속 쫓아가라. 예. 요걸 가지고 평생의 일거리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시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은 이 공부하는데 꿀팁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배우는 자세가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질문과 토론이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네.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지식을 토론하면서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들이 서로 이제 불꽃을 튀기면서 만나서 더 외연이 확장되고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뭔가에 연대하는 거 네. 친구하고 같이 하거나 어떤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하거나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도 이걸 혼자 쓰고 나서 마무리하면은 내가 쓴 글이지만 이 글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나 가치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누군가가 글을 읽어주고 그걸 코멘트해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뭐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같이 해줄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니까는 여기서도 느낀 거지만 뭔가 공부를 할 적에는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게 하브루타 형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독서의 모임이 되든 그거는 자기가 자기 범주 내에서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 이름이 탈무드 살롱이잖아요. 살롱처럼 계속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자. 또 하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학습 이야기 나오니까 공부할 때 쓰는 방식이 키워드 암기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티클이라든가 어떤 배울 게 있으면 키워드를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받으면 딱 키워드가 뭘까부터 찾는 거예요? 예. 예. 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키워드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중요 단어는 키워드 확률이 높아요. 그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전체를 이렇게 쭉 훑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단어만 잘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흥미를 따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키워드를 찾아서 맥락에서 엮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요. 교수님이 이제 호기심을 따라가기 공부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직업을 정할 적에도 내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그 일 중에서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 그러면서도 돈이 되는 분야를 검증해서 찾아내는 게 자기 직업으로서 가장 바른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공부도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내가 즐기면서 쫓아갈 수 있는 건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적으로 하기 싫은 거지만 해야 되는 건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효율이 높고, 또한 그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이 됐을 적에는 그 동기부여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네. 게다가 그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게 네. 금상첨화인 거예요. 저희 둘의 지금 공부 욕구를 엮으셨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사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경제사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러면 그 황무지였던 늪지가 어떻게 그렇게 중세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호기심을 쫓아가다 보면, 베네치아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때 이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저 위에 있는 바이킹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 세계의 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적절히 그 금맥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이런 과정을 쭉 쫓아가다 보면 우선은 그 자체가 재밌어. 네. 그러니까는 즐기게 되는 거죠. 네. 즐기게 되면서도 또 중세 그들이 그 중상주의나 경제, 상업의 발달과 교육의 발달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꾼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거는, 즉 자본주의의 기초나 토대가 어떻게 밝혀졌고, 그게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지금의 미국으로 간 과정의 어떤 토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 보람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책으로 나오고 나중에 강의 자료로도 쓰이면 이게 돈으로도 연결되는 거니까, 네.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프로 해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그 공부가 힘을 받고 지속 가능한 거가 되는 것 같아요.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4피까지 가면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가 잘 된다. 탈무드는 뭐랄까요, 토라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네. 원래 이제 터무토라, 구전토라가 있는데, 구전토라를 글로 적은 게 미시나고, 미시나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과 토론에 개발하고 붙었거든요. 그걸 두 개 합쳐서 이제 탈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은 주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구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탈무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제별로 돼 있어요. 6개의 주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는 드라임? 네, 드라임, 씨앗, 씨앗들, 모에드, 절기들, 마심, 여자들, 네 번째는 너지킨, 상해들, 타하로트, 이렇게 6개 주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기 쉬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체제가 자체가 주제별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성경 같이 똑같이 하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주제별로 딱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성경 같은 문헌에 비해서 그럼 탈무드는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인체공학적인 텍스트다.
탈무드 자체가 네. 이게 그 배움이라는 네, 연주가 네, 있잖아요. 그 네. 배운 사람 입장에서 조금 편리하게 돼 있어야죠. 네네. 그 원래 학생을 탈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 학생은 탈미드, 네. 배움은 탈무드. 네. 그러니까 호라.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때 이 체제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한 주제를 뽑아가지고 쭉 이렇게 그 주제만 이렇게 일관되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탈무드는 중간에 이제 새길로 좀 빠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벌어져요. 왜 그래요 산만하게? 네, 많이 산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탈무드 랍비들은 하나에 이제 천착하게 되면 그걸 막 파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갔네. 다시 돌아오고. 그럼 깊게 파기 위해서 좀 넓게 파기도 한다. 넓게, 네. 그 관련 주제, 관련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파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신나 뭐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이제 새신랑인데 이제 그 여자를 하나 이제 데려왔어요. 새 신부로 데려왔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 여자를 처녀가 아니라고 막 소문을 냈네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네. 마쇼나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막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두 개가 무너진 것도 라시온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라시온 하나 중에서도 10명의 스파이, 12명이 이제 파견했는데 10명의 스파이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 스파이 10명은 아유 그 땅은 진짜 나쁜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한번 광야를 헤매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처벌을 내리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시험한 게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6월절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이 스파이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10번째 시험이니까 그러면 19번도 있겠네? 뭐 이런 게 언급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이 뭔지를 일일이 또 설명하고 있어. 하나하나를. 그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다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험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고 멋지센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험담에서 쭉 이야기하고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원래 주제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탈무드 그 학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주제들에서 파보고 네. 다시 또 왜냐하면 그게 저는 이해되는 게 뭐냐면 네. 그 격가지에 있을지라도 그게 나중에 어떤 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그것도 네. 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파가면서 이해를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한번 언급하고 10개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스파이 시험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10개 시험이 뭔지 막 이렇게 뒤져보고 알아보고 탐구해 보는 것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이해한 측면에서는 훨씬 더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부하다 보면 네네.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거 제가 잘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건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요. 교수님은 이미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검색, 유튜브 쫙 하시고 이거 좀 빠져 있다가 싹 돌아와서 또 쫙 연결해서 맥락 잡으시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책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을 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거기에 자기 신앙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뭐를 통해서 구원됩니까?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이슬람은 율법을 지키는 실천?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돼요. 그러니까 육신 오행이라 그래가지고 6개를 믿고 5개를 행해야 돼. 네. 그래서 구원되거든요. 네. 유대교는 실천에 의해서 구원돼. 율법의 실천. 근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구원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얻는 이러한 신앙,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는 일종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신앙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그 동기부여나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라는 어떤 지적인 탐구욕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고 어떤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이게 후대에도 연결돼서 부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적에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자리매김이나 가치가 확실해질 수 있다. 유대인들이 배우는 거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동기가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런 분명한 동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찾는 거는 사실 탈무드에서도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좀 뭐 율법 이제 실천 때문에 유대인이 그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은 네네. 그렇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두 분 사이에 지금 이제 하부르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네. 613개 계명을 서태다 끓여요. 오, 네. 서태다 끓이면 네.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게 뭐냐면 하박국 이야기예요. 네. 하박국이라고 의인은- 구약 성경에 네, 있죠. 예.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권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믿음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초점이 실천에 가 있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벌렸으니까 이제 잡는 거, 그 손, 구원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믿음에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실은 신구약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거 탈무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구약 둘 다 믿음과 율법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실천이 중요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천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오해할 때 그 기독교인들은 구원 자체는 믿음이에요. 둘 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믿음이지만 방점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교수님은 그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주제를 따라서 깊이 가다가 옆으로 살짝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 잠깐 샜어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 어느 한 주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종류가 한 4종류 되는데 항상 동시에 여러 권을 네. 쓰시더라고요. 그게 네. 왕성한 저자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치아 경제사에 대해서 쓰다가 현재의 경제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학습 방법이나 그 방향을 정한다기보다는 그 외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강의 요청을 왔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로스차일드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부지런히 로스차일드를 공부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칼럼을 음식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음식에 관련된 역사나 이런 걸 또 공부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의 호기심에 의해서 쫓아가지만 나중에는 이런 외부적인 역량으로 혹은 이게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기 네. 또 이제 이렇게 자의적인 거하고 타의적인 게 여러 개가 이제 혼합될 수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한 운만 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그런 멀티적인 거를 요구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좋으신 거죠? 나름대로 있어요.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통합이나 융합의 어떤 일면이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들에게도 이런 방법 권하세요? 저는 그걸 권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의 차이인데 스페셜리스트로서 한 곳을 깊게 파는 것과 동시에 여러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스페셜리스트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필요성을 느꼈던 게 대한민국의 탈무드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만 전달되니까 뭐 유대인의 전래동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그런 필요성,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여기에 오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 이제 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좀 필요성이 느껴질 때 저는 공부를 좀 더 깊게 또는 넓게 하는 것 같아요. 코시가 뭔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예 그럼 코시를 한번 파보지 해가지고 또 파게 되는. 지금 그 헬스 컨슈머에 쓰시는 코셔가지고 지금 칼럼 9개 쓰셨던가요? 예. 그 긴 글들이 이걸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네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저희 학습법도 생각해 보니까 셋의 공통점이 나왔어요. 염두에 두고 인풋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럼으로 쓴다든가 저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빨리 올려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뭘 하나를 배워도 이걸 어디에 배치할지 계속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엮어서 학습하는 방법, 이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 공부 방법에도 근거가 좀 있지 않나요? 네. 유대인들의 인풋과 아웃풋 엮게 되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만큼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고 그 민족만큼 책을 많이 쓰는 민족이 없어요. 책의 민족이라는 책도 나와 있죠. 책을 쓴다는 건 결국 아웃풋 행동인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책보다 100배 이상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웃풋을 정해놓고 하기 위한 그 인풋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그 사람들 생활에서 이렇게 공부가 일상화되는 거는 유대인들의 쉐마 이스라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항상 아이들을 자녀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밥상머리에서건 베갯머리에서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부모된 젊은 아빠, 엄마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오늘 저녁 시간에 내가 우리 자녀한테 해줄 어떤 살아있는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아들을 감동시킬 만한 교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13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아빠는 밥상머리에서 해줄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베갯머리에서 해줄 얘기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즉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아웃풋 인풋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하든지 스승의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스승의 이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내가 내 나름의 독창적인 새 이론을 덧붙여야 되겠다는 게 그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질문과 토론으로 이 학습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공부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미리 예습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걸 항상 그 스승한테 질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공부의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항상 아웃풋과 인풋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공법이라고 따로 있네요.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간단한 것이 메타인지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명해보면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고 설명할 수 있다면 아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설명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쭉 연결돼야지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그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지켜보고 있어요. 스스로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난 이거 모르네 스스로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요새 메타인지 좀 약간 핫한
말인데. 하브루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하브루타도 메타인지 당연하죠.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해요. 네네.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메타인지는 단순히 네. 설명해 보는 것에 그치지만, 음흠. 근데 이제 새로운 해석, 자기만의 독특한 의견,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하브루타가 필요한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의견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죠. 계속 친구들의 도움, 내 안에서 또 다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수준 높은 게 이제 하브루타고 메타인지는 그 일부죠. 메타인지가 하브루타의 일부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먼저 텍스트를 보고 네.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요. 네. 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수준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죠. 설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견해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 어떤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독자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즉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래서 듣는 사람이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건 그 어려운 얘기의 어떤 인사이트나 통찰을 스토리를 쭉 쫓아서 쉽게 던져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습법이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풋과 아웃풋을 엮어서 공부하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요새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학습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하브루타예요. 예. 네. 그 트리비움을 말씀드리면 문법 지식의 수용성에서 정보 이해력을 높여라. 요게 말씀하신 텍스트를 받자마자 모르는 게 없나?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거. 예, 그거일 것 같고, 그다음에 논리학 지식의 관계성, 논리 사고력을 세워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하브루타랑 그거 뭐냐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가는 건데, 네네. 논리 오류 같은 거 이렇게 잘 알면 네. 금세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파악해야 네. 이게 제대로 쓴 글인지 제대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논리학을 모르면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리학을 배우면 금세 알아요.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면 네. 상대방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죠. 네. 아까 그 트리비움에서 이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다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기, 토론하기, 쓰기가 다 들어간 거다. 사실상 창의력 표현력은 창의 표현력은요. 예. 수사학. 패저리즘, 표절을 안 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자기 말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하브루타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자기 말로 하기. 네네. 그러니까 하브루타에서 그렇게도 가르쳐요? 네,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랍비 아바호의 아들인 아비미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버지에게 꿩고기를 먹이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에게 힘에 붙이는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고도 천국에 간 아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예요. 네, 이거를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바꿔도 되고 심하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취지는 같아야 되는데 네네. 뭐 완전히 취지가 달라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텍스트니까. 네네. 전혀 다른 취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좀 네. 말을 바꿔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에서는 다 이루어져 이게. 아하. 그러니까 하브루타 안에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트리비움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교육 커리큘럼이다. 그리스 시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의 융성을 이루게 한 여러 가지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교육 방식이 유대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종교 문화와 만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랍비 유대교가 생겨난 게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네네. 이루고, 그 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는 BC 5, 6세기 네. 뭐 그쯤 되니까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마케도니아 뭐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러니까 네네.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후에 예. 이제 탈무드도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스의 지배, 로마의 지배, 그다음에 탈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근데 끝까지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일리가 있으라고 보이는 게, 그 유럽의 사상과 철학은 사실 두 기둥인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히브리즘. 네네. 그러니까 히브리즘이 먼저 나온 역사예요. 네. 김 대표가 말대로 네네. 히브리즘이 먼저 있었어. 그런데 그 그리스가 그 가나안 지방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살면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 특히 유대 젊은이들이 도취돼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립니다. 네. 히브리어를 잊어버려. 그래서 당시의 원로들이 젊은이들한테도 히브리즘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즉 성경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 자기 나라 글이 돼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에 도취돼 버려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즉 그리스어로 성경을 편찬해. 그거는 자기 젊은이들한테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을 구해내가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흘러나오겠거든.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그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지식하고 여기서 이제 융합하는 이제 그 관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의 공부 방법 중에서의 그 특징이 여기 TV룸에 보면 처음에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독서나 대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게 나중에 논리학이나 수사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네.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암송으로 해요. 어려서부터 네네. 그 엄마가 들려주는 기도문이나 뭐를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암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을 적에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걸 리듬에 맞춰서 외웁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서당 문화가 그랬어요. 네. 서당이 천자문을 배울 때나 뭐 했을 적에 그 암송으로, 그 다음에 천자문뿐만 아니라 뭐 사서상경도 암송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선택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쇠뇌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쇠뇌가 되는데 그때는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서 친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 탈무드식 공부를 하면서 사고의 연역을 넓히다 보면 그때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암송으로 했던 이런 정보들이야.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없는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뭔가의 토대가 있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금 트리비움 공부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암송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공부 잘하는 유대인들을 만든 그 문화의 근간이 되는 탈무드에서 어떤 학습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유대인의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도 찾아보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팀을 만든 거나 연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런 거를 그 조직화해서 시스템화하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장 휴넷만 하더라도 여기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책도 다 사주고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독서 토론회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해라 뭐 프라이 러닝데이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제가 접촉해 본 기업들도 그런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그 어떤 그 자동차 회사는 그 임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네. 공부하기 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도 사전에 그 몇 가지 책을 추천해서 자기가 읽고 싶다는 책을 읽게 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질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쓴 저자를 초청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금융회사도 그 비슷한 방식을 쓰는데 그래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점이 생기면 그 책을 쓴 저자하고의 그 만남의 시간 그것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저녁 식사 같은 자리를 만들어요. 살롱식으로. 네. 예. 그런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책을 자기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 그 책을 읽는 동아리가 생겨서
그 사람들끼리 미리 만나가지고 몇 차례 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화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작가하고 만나서 어떤 그 연대 관계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직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든가 그런 조직이 없으면 혼자라도 그러한 어떠한 그 연대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부라는 게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배우고 나면 나의 말씀이에요. 오호라.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보가 일단 들어오면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요. 인격이든지 하여튼 뭐 내적인 그거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좋은 것을 배운다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실천하고 안 실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고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서 좋은 식으로 바뀌어서 내 행동도 좋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실천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순수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천하다 보면 미리 그 공부할 때는 몰랐던 그런 어떤 난제라든가 또 그런 것을 부딪히고 그걸 또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이 또 창출되고 그러니까 어떤 배움이라는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흥미가 있든 취미든 간에 배워두면 뭔가 자기 삶에 뭐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학습 능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차시의 핵심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독서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뭐 근데 사실 독서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것인가? 꿀팁.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작가의 책을 쭉 읽는다든지 아하. 그렇게 전에는 저렇게 그렇게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련 주제에 대해 쭉 읽는다든지 네. 독서 토론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줘요. 그리고 질문에 관한 책을 각자 다른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책을 쭉 명록을 네네. 적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이 책 읽게. 사실 대학원에서 세미나 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그 저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 책만 읽으면 네. 동의 하나가 안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엄청나게 시너지가 있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읽기도 하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읽고 나중에는 어려운 걸 그리고 중간에 특정 분야에 대해 책을 좀 섭렵을 한 다음에 10권이나 20권 정도 섭렵한 다음에 그쪽 네.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좀 조언을 듣는 그러니까 뭐가 책만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네네. 몰라요.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해되지만 이게 핵심이 뭐고 부가적인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네. 것들은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이 조직적으로 딱 이렇게 조각이 맞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기가 공부할 분야에 대한 책을 하나 쓰는 거예요. 아, 이야, 네. 그러니까 아웃풋부터.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네. 하여튼 관련서 쪽을 한 30권을 먼저 사. 네. 선투자. 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도 있지만 대부분 중고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 20권을 쫙 사놓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참조를 하지만 나머지는 구글링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디테일들을 그쪽에서 찾아봐요. 하여튼 이렇게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인풋을 하면 훨씬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체계적인 공부가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잘 돼 있어요. 그쵸.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도서관 숫자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맞아요. 각 동네마다 생활체육시설이 있으면 도서관이 같이 생겨야 돼. 그래서 도서관이 일본은 사실은 도서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독서 모임도 생기고 어떤 강좌나 강의도 생기고 지역별 공부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쪽도 생기고.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가져오냐면 우리나라 출판계가 힘든 게 책이 한 권 나오면 이게 재판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상업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초판 찍고 출판 경비도 뽑지 못해가지고 그런 책이 많이 생기면 그 출판사는 문을 닫아야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내고 2-3천 권 초판을 소진하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로 된 책을 그렇게 잘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숫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는 책을 내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한 권씩 사주기 때문에 초판 걱정을 안 해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재판을 찍거든. 그러면 출판사가 그렇게 불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책, 필요한 책들을 굳이 손익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내는 거야.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이게 설사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 않아도 최소한도 출판사의 마이너스 수익은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출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는 건 문화적인 그러한 축적 행위나 현재 공부하는 활동 행위나 양쪽으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적어도 생활 체육시설만큼 도서관 수를 늘려야 돼. 이걸 얘기해 보시면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좋은 방법, 꿀팁이 없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차원까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었네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고 잘하며 보람을 느끼고 내 평생 일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인풋과 아웃풋을 엮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더 많은 의견은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